예, 인천 남동을의 민주당 이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넘어서 국정조사,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날 KBS에서 벌어진 KBS 사태, 전 광복절 KBS 사태라고 이걸 명칭하고 싶은데요. 광복절인 8월 15일 날 KBS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KBS가 8월 15일 날 0시에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모노를 입고 나서 김이 가요를 부르는 나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전하면서 뒤집힌 태극기가 나갔고, 그리고 중간에 KBS 사장 또 KBS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후에도 광복절 특집 뉴스라고 해서 메인 뉴스 뉴스9에 여러 꼭지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또 하이라이트는 11시 10분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기적의 시작, 독립영화로 판정조차 못 받는 이런 다큐를 공영방송에서 틀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광복절날 아주 여실히 국민들한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방송이 장악당했어? 공영방송이 장악당했어? 뭐가 문제야? 이랬던 국민들도 저는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월 15일 날 KBS를 보면서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국민들이 똑똑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5일 KBS 사태를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 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과거사위원장 여러 사람을 아주 극우적인 인사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절 행사가 두쪽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방송장악과 결합돼서 8월 15일 날 KBS 사태가 그 절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서둘러서 MBC를 포함한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와 같은 저런 방송, MBC에서도 기미가요가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부터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그 결과의 결정물이 8월 15일 날 광복절날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인 MBC 장악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 이진숙 증인하고 김태규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월간조선에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그리고 저번에 2차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는 뭐 자기가 답변할 수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MBC를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에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직무 정지 중이지만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사에 대해서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군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MBC는 내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전 외부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대통령의 힘인지 방통위원장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5월 10일 날 그 한상혁 위원장 대통령이 면직 이후에 공영방송도 붕괴되고 있고 방통위원회도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 2달 심지어 이제 3일 동안 방통위원장을 한 분도 있죠. 이분들은 조연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여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나가셨는데 전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당해서 특히 중요한 공영 방송이 광복절날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청문회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그 지금 7월 31일 과정에 대해서 5가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법적인 이인 의결의 문제. 두 번째, 회의 운영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기피 신청 셀프 각하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결격 사유 미확인. 그리고 5번째,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5가지나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정당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 김영관 기획관님, 예. 지금 불법적인 이인 의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인에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방통위의 간부로서 정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저희 방통위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 그겁니까? 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이는 않다? 네. 아니 합의제 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좀 기간을 갖고 좀 할 수도 있는데 출근 첫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출근 첫날 이렇게 이거를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준비를 이진숙 위원장의 생각이었어요? 사무처의 생각이었어요? 위원장님 생각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위원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그러면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준비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 취임하시는 날 준비를 그리고 회의 운영 절차도 위반했잖아요. 2일 전에 안건 고지하는 것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 가처분도 걸려갖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날 아주 급히 서둘러서 하지 않았어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도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의 의결해서 자신이 스스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상인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있어서 YTN 제가 매각이 무효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격 사유 미확인은 지난번에 그 노정면 위원께서 당적 확인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고 확인 안 한 게 드러났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에요.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1시간 반 만에 83명을 심의 의결했다는데 심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의한 근거를 하나도 자료로나 답변으로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7월 30일은 모든 게 일본이고 무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월 30일 날 공영방송 이사선임은 원천 무효고 다시 방통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제대로 구성해서 다시 진위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예,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광주 서구 가변 민주당 조인철 의원입니다. 조성훈 처장님, 예, 저 며칠 좀 됐던가요? 몇 주 전인가 그 국민의힘에 너무 힘들다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마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우리 간부가 아마 전달을 한 것 아, 같습니다. 공문을 보내셨어요? 공문은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아마 저기 정리해서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라는 예, 아니 뭐 탄원서를. 예, 그런 취지가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유,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국회 와서 우리 저 방통위원장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기관 증인들 조성훈 처장님이나 답변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그 준비를 위해서 온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실제로 밤새서 그렇게 노력하시나요? 우리가 방송 장악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슈가 이미 다 기관에서는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몇 번 더 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탄원서를 보낼 정도입니까? 간부님 중에 우리 처장님 결재 없이 혼자 단독적으로 한 일인가요? 아니 그 부분은 뭐 저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그 제가 생각에는 뭐 부적절한 측면이 뭐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공무원 생활을 뭐 오래 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많이 오라 가라 뭐 국회 상임위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이슈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만 좀 해달라. 라는 거는 공무원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특히 제가 느끼기에 방통위는 이미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거든요. 정치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유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똑바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뭐 세심하게 뭐 제 스스로 잘 못 챙긴 게 있다면은 뭐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저 이용기 의원님이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KBS 최근에 8월 15일 날 영시를 기해서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 부인을 방영한 거 그날을 기해서 또 한강의 기적인가요?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을 갑자기 이렇게 띄우는 듯한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킨 거라든지 역사전을 그날을 무산시키고 그 진행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잡음이 생겼던 이런 일들이 지금 KBS가 박민 사장 체제 이후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박민 사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방통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방송의 매니지먼트를 바꿔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지금 그 KBS가 나타나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의 맨 앞에 행동대장으로 지금 방통위를 내세운 것 같고요. 그 방통위는 거기에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니까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장문의 인터뷰를 하셨던데 거기 보면 박민체제 이후로 시청률도 급락, 유튜브에서 보는 이런 것도 급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게 방송 개혁을 하겠다, 방송을 어떻게 좋은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정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최종 목표는 아닐 거 아닙니까? 방통위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죠. 시청률을 떨어뜨리거나 그 시청자로부터 뭘 떨어뜨리는 게 답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13명의 이사진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보면 너무 시급하게 급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학기술계 그 출연 연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24개인가 23개 알고 있는데 거기에 6, 7개가 지금 그대로 기관장을 임명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관장을 뽑는데 거의 9개월이 걸리고요. 새로운 기관장을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기관장이나 이사진 구성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시급히 돼야 될 것인가는 여기 계신 우리 조성훈 차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관장을 먼저 앉힌 다음에 이사진을 구진하는 게 더 사업 우선순위로 보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지금 방통이나 아니 박문진이나 KBS MB 박문진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전임자가 계속 후임자 선정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얼마 전 월간조선에 보면 이진숙 위원장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절속을 했다는데 절속이 아니다. 당신은 지명받은 이후로 계속 서류를 봤다. 그래서 너무 잘 안다. 공개적으로 띄워놓은 서류가 있었나요? 그게 그 국민의견 수렴할 때 공개된 어느 정도 띄워놓습니까? 거기에 그 양력이나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것만 보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별도로 것 같습니다. 보고는 안 하셨죠?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마 그 공개된 내용을 보고 아마 말씀하신 별도 보고는 것 안 같습니다. 하셨죠? 예. 별도 보고했다는 건 불법적인 상황인 거고 그런 거죠? 후보자 신분인데 그걸 보고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임명이 언제 됐죠? 7월 31일 날 그분은 그 됐습니다. 전에 지명이 된 적이 있었나요? 여유가 있었어요? 이진숙 위원장처럼 어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정도의 시간이 언제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그분은 그것조차도 없이 당일날 몇 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다 봤어요. 그거는 AI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 혼자서 다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절속이라고 하고 이혼의 당초의 취지를 완전히 배치시키는 위반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 2인 체제가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민은 혼자 했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김무영 위원님도 오라고 하십시오. 예. 그 조성은 처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 방통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그것이 탄원서 맞습니까? 제목이 탄원서입니까?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제목이? 그냥 제목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전체 상황을 정리했다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금 정확히 얘기 안 하시는 그 문건 제출하십시오. 즉시. 국민의힘에 보냈는데 민주당에 못 보낼 이유는 없죠. 이건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 결제하고 이런 서류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이 결제하셨습니까? 아니 결제 서류가 아닙니다. 네, 그럼 직무대행과 의논해서 보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그까지 보고 예, 드린 적이 그러면 있습니다. 예.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건 아마 혁신기획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혁신기획과장 좀 이따가 불러주십시오. 저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국민의힘에 보냈다는 문건, 탄원서는 아닌 그 문건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상정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2024년 8월 21일 3차 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5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정원 위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불법적인 방통위의 박문진과 KBS 이사 선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만한 잘못된 점을 밝히기 위한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배출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혹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우리의 이런 역할과 기능을 방해하고 폄하하고 나타나지 않고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모욕하는 김태규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유세 같지도 않은 유세 오래 못 갑니다. 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자, 김영관 기획조정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님을 임명할 때 결격사유 조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우리 이훈기 의원도 잠깐 질의했었었는데 PPT 같은 거 좀 보세요. KBS는 방송법 제48조 이사의 결격 사유가 있고
방문진은 방문지법 제8조 임원의 결격 사유에 따른 결격 사유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 방문지법 같은 경우에 제8조 조문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6월 3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예, 보면은 그 개정 이유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MBC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바 정치 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문진 임원 임명 및 MBC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지난 14일 날 청문회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저런 내용도 있고 보면은 우리 존경한 노정면 의원 질의에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제1당, 2당이죠. 국민의힘에도 결격사유 조여신을 받지 않았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보는 문서는 보니까 52개 제 정당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받았어요? 7월 19일인가 보냈었던 것 같은데. 예. 저희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 오면 없이 그냥 바로 합니까? 그게 맞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기다렸고 이제 기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문 보낸 다음에 회신이 안 왔을 때 왜 안 했는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확인한 거 있습니까? 아니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아, 직접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아니면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그 역시 담당 직원들이 확인했는지 저는 예. 조성원 차장도 마찬가지고 왜 고위공무원으로 있습니까? 공직자가 저도 공직자 해봤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두 분은 뭘 물어보면 자기는 모르고 부하 직원은 확인해봐야 된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 안 합니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조은웅이 대표님. 지난번 청문회 때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자꾸 참고인들에게 물어보면은 MBC가 마치 중립성, 신뢰성을 잃은 것처럼 공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사진도 바꾸고 사장도 바꾸고 그런 논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록을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 시사저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열동률 1위죠. 신뢰도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 그룹에서 전문가는 2배가 넘고 일반 국민에서는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 신뢰도 조사 우리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 모두가 MBC를 공정한 방송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역사상 이렇게 1위와 2위 차이가 큰 격차로 압도적으로 그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네. 그 공정성을 인정받는 예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왔던 참고인들 중에 보면은 지금 MBC가 마치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특정 진영에 경도되어 있다 이런 공격들을 했는데 우리 조능희 참고인 보실 때 만약 이런 주장들이 맞으려면은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네. 예, 여론조사했으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저런 조사는 또 전문적인 사실이고 네. 저것이 올해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역대 계속 과거 제 기억에는 한 15년, 20년 한 그렇죠. 겁니다. 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를 받고 있는 예, 맞습니다. 조사로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조사와 함께 우리 그 방문진 이사진으로 된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윤길용 네. 지원자랄지 네. 이우용 지원자 네. 이런 분들이 이 직무 수행 계획에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 MBC에 대한 대단히 공격적인 용어들을 많이 써요. 노영 방송, 특정 정당의 대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이런 이분들의 직무 수행 계획서의 진술서 본인들이 쓴 거죠. 이 내용하고 이번 시사전에 나오는 우리 국민 절반 가까운 숫자가 MBC가 가장 신뢰만한 매체다 하는 거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MBC에 재직할 때 예. 그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당시 경영진을 보좌하면서 그 원세훈 국정농단 사건에 이거는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그 이행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을 없애고요. MC들 교체하고 PD들 쫓아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분들이 방문진 이사로 그대로 온다면 임명이 돼서 온다면은 좀 전에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KBS 꼴이 난다고 봅니다. 광복절날 우리 국민들이 기미가요를 듣게 돼요. 기모노 입은 여성을 보게 되고 특정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다큐멘터리로서 전혀 품질도 담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MBC 저는 뭐 이미 퇴직을 했지만 그 내부의 그 저항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미리 그 사실 그런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반발하고 거부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호락호락하게 금방 굴종해서 따르고 그러는 구성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KBS들 보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은 사실은 실무진들이 거부해도 그 아주 고위 그 간부들 뭐 경영진들이 직접 할 때 그때는 참으로 그 저항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성원들이 예전처럼 또 정말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이사들 보고 하면은 왜 이 정권이 KBS 하나로 그치지 않고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MBC마저 이렇게 무도하게 장악하려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24년 7월 31일 정말 졸속으로 위법으로 방송문화진흥회 KBS 공영방송이사 선임 결정됐지 않았습니까?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네, 예. 감사원에서 공직 수행하시면서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수사 의뢰, 그러니까 사실상 고발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행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저는 겪은 적은 없습니다만 뭐 감사 관련해서 감사 받는 쪽에서 감사관을 뭐 고발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뭐 아주 드물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국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정 시스템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국정에 대한 감사권을 이 정도로 오만방자하게 우롱하고 있는 정권은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말장난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행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면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정 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절차를 위반해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부적절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방통위의 공직 윤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 참 참담합니다. 사무처장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결격 사유인 당적 조회도 없이 이사진 선임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당적 조회는 뭐
이미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조회 없었다고. 맞죠? 당적 조회는 저희들이 했죠. 결과를 받지 못했죠. 답을 뭐 저쪽에서 그 결과 기한 없이 내로 안 심의를 줬던 진행하셨죠.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당시에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의견 조율 없었다라고 이미 증언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의견 조율 과정은 없었다. 근데 뭐 그거는 위원회 때 얘기고요. 그 전에 뭐 네, 국회에서 알고 말씀을 있습니다. 나누셨을 수도 있을 김태규 거라고 직무대행께서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 논의를 했다라고 예. 증언하셨습니다. 예.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뭐 두 분이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제가 뭐 알 방법은 없죠. 예. 점심 먹으면서 한 논의 외에 다른 시간대에 논의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완벽하게 위법하게 셀프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에서 셀프 각하해도 된다고 보고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뭐 보고를 드리거나 건의를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뽑힌 박문진의 이사진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이진숙의 멋쟁이 바보 임무영은 물론이고 위원장 본인이 친분이 있다고 증언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이진숙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지명 이후에 임무영 전 검사와 연락한 적 있냐고 물었었는데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피, 기피, 재척 제도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비리 소지가 있으면 응당한 처분이 있지 않겠나 싶다. 이거 조성은 사무처장님께서 2차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인을 뽑고 기피 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이게 채용 비리가 아니면 뭐가 채용 비리입니까?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감사교육은 원장직까지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면접자 혹은 인사권자가 지인을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사도 없이 직접 채용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기억나는 사례 없으십니까? 제가 직접 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예. 불법이 없다면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해괴망측한 논리를 늘어놓으면서 답변은커녕 국회에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를 했던 공직자가 적법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을 정도로 막 나가는 국정 운영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 그 누구도 본인들의 불법을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이렇게 오만방자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그 권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부역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설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질의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전체 회의에 관한 자료 요청하자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록과 회의록은 부존재한다. 이에 안건 관련된 내용도 속기록과 회의록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니 제출하지 않겠다. 8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고 김태규 직무대행께서도 그날 일관되게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차기 회의의 보고 여부를 떠나서 간사 즉 사무처가 속기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을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과 속기록의 보고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되는 것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초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초안은 존재하는데 그게 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기록은 부존재한다라고 그때 표현을 했던 것으로 좀 회의록과 생각하고 속기록의 초안이냐 아니냐 뒤에 초안이냐는 말이 붙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초안은 존재하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권 해석은 누가 한 겁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입니까? 네, 판단은 네, 직무대행께서 방통위 위원 아닙니까? 위원이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입니까? 그 규정을 유권 해석하는 것의 주체는 위원이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있고 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통상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보통, 권한입니까? 보통 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건 관련된 내용이 속기록과 회의록과 일체를 이룬다는 해석을 김태규 직무대행이 그러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석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청문회 전에 법률 자문 내역 로펌 이름까지 포함된 자료 제출하겠다는 보고 받으셨죠? 로펌에 이름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언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법률 자문 내역을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로펌 명 가리고 주셨는데 로펌 명 처음에는 적혀 있는 걸 준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실무자한테?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로펌 명을 가리고 주셨어요.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기존에 이미 다 나갔던 자료마저 공개하면 법무법인의 부담이 될 거다라는 말을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을까 싶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이미 방통위가 제출한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방통위 법률 자문 내역에 따르면 131건의 법률 자문을 LKB에 맡아왔다 이렇게 써 있고 자문 내용은 현 여권에서 반발하던 박문진 임원 해임 권한, KBS 이사 해임, 조선방송 주식거래 법률 자문 등의 내용이었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해당 기사는 LKB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다며 민주당과 한상혁 전 위원장이 편향적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로펌명 다 명시해서 기사까지 나갔는데 방통위가 전혀 다른 말을 내뱉으면서 올해는 불법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어디서 했는지 자료 이미 제출한 바가 있는데 왜 관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당시에 이미 제출했었을 당시에 방통위원 여권 2명, 야권 1명. 그 당시에도 여권이 우위였습니다. 똑같은 여권 우위인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권에 불리한 내용 가리고 야당 때리기 자료는 선별적으로 여당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이 건도 보고했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이 로펌 이름 가리고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직무대행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지시를 했으면 불법을 지시한 것이고 지시를 안 했으면 기획조정관이 불법 예, 노정